예전 광나루터에는 아롱이라고 불리는 길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귀여워하며 좋아했지만 아무도 집에 들이지는 않은 길고양이의 묘생은 험난한데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명종 임금 시절, 지금의 광진교와 천호대교가 자리 잡고 있는 광나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광나루는 한양도성에서 뻗어나와 중랑천을 건너온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강원도나 남쪽 지방으로 내려갈 때 주로 이용하던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무렵 지금의 천호동 부근에서 신통방통한 약수가 샘솟았는데 그 물을 마시고 씻으면 온갖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효험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도성 안사대 부지 부녀자들을 태운 가마가 줄을 지어 나루터로 몰려들면서 광나루는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붐볐지요. 팔도 강산으로 향하는 보찜장수들과 나그네들, 그리고 약수를 구하러 온 양반댁 행렬까지 뒤엉켜 참으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복잡거리는 광나루터에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털빛이 마치 잘 익은 늙은 호박처럼 노르스름하고 군데군데 짙은 황금빛 무늬가 아롱아롱 새겨져 있어 나루터 사람들이 아롱이라 부르는 길고양이였습니다. 아롱이는 참으로 기막힌 운명을 타고난 녀석이었습니다. 보통 길짐승이라 하면 사람을 경계하고 숨기 바쁜데 아롱이는 달랐습니다. 녀석에게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묘한 매력, 이른바 도화살이 흐르고 있었지요. 아롱이의 두 눈은 맑은 계곡물처럼 투명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빨려 들어가는 요염함이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땀을 식히며 쉬고 있을 때면 아롱이는 사뿐사뿐 다가가 볕이 잘 드는 곳에 식빵을 굽듯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가마창 틈으로 그 고운 자태를 훔쳐보던 사대부 부녀자들도 아롱이와 눈이 마주치면 홀린 듯 가마 문을 열고 귀한 고기 산적이나 다과를 내어주곤 했습니다. 아이고, 요 녀석 참으로 곱기도 하다. 고운 비단옷 자락에 아롱이가 다가가 머리를 부비며 골골골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면 엄격한 규방 예절도 잊은 채 웃음꽃을 피웠지요. 무거운 지게를 진 짐꾼들도 뱃사공들도 아롱이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롱이의 턱 밑을 긁어주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고 나루터의 생선 장수들은 펄떡이는 싱싱한 생선 꼬리를 툭 잘라다 아롱이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광나루터에서 아롱이를 예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귀한 마님들의 쓰다듬을 받으면서도 정작 아롱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식구로 품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롱이가 아직 어린 고양이였을 무렵 나루터 어귀에서 신당을 모시던 꽤 용한 무당이 나루터를 지나다 아롱이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혀를 끌듯 차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 짐승의 눈가를 보시오. 도화살이 보통 뻗친 게 아니오. 밖에서야 사람을 홀려 귀여움을 받겠지만 저런 요물을 집안에 들이면 주인의 혼을 다 빼먹고 양기를 빨아들여 결국 가세가 크게 기울 상이오. 절대 방 안에 들이지들 마시오. 당시만 해도 미신을 철석같이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의 그 한마디는 나루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찝찝함을 남겼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맞지만 내 집안 망하는 꼴을 보면서까지
길짐승을 거둘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들 길가에서 아롱이를 만나면 웃으며 쓰다듬고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각자의 따뜻한 집으로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아롱이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나루터의 우상이자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한 채 외로운 밤을 견뎌야 하는 길고양이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밤이면 아롱이는 나루터 으슥한 창고 구석이나 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빈 배 밑창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화려했던 낮의 시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리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광나루터의 사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도화사를 타고 났어도 매서운 비바람과 겨울의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길거리의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롱이의 눈부시던 황금빛 털도 세월의 풍파 속에서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 동작도 예전처럼 날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나루터 뒷골목의 세력 지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 끓는 젊고 사나운 길고양이들이 나루터로 흘러들어오면서 오랫동안 나루터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늙은 아롱이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가혹한 길 위의 삶이 서서히 아롱이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동작이 굼떠진 아롱이에게 기어코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흘러들어온 덩치 크고 사나운 젊은 수고양이 무리에게 나루터의 가장 좋은 양지바른 자리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먹이를 두고 벌어진 거친 세력 싸움에서 늙은 아롱이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귀에 깊은 상처가 나고 고운 황금빛 털은 흙먼지와 피딱지로 엉망이 되었지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매서운 강바람을 피해 도망친 곳은 나루터 후미진 구석에 자리 잡은 조그만 국밥집 뒷마당이었습니다. 이 국밥집을 꾸려가는 이는 둥글둥글하고 마음씨 좋게 생긴 넉넉한 인상의 주모였습니다.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며 하루 종일 뽀얀 사골 국물을 우려내는 주모는 인심이 후회 뱃사공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모는 고양이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털 날리는 짐승은 곁에 두는 게 아니라며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불쌍한 미물쯤으로 여기던 평범한 아낙네였지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뜨거운 숭늉을 버리러 뒷마당으로 나온 주모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땔감으로 쌓아둔 장작더미 구석에 누런 짐승 하나가 피를 흘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웬 고양이람. 쯧쯧 어쩌다 이리 험하게 다쳤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혀를 차던 주모가 빗자루를 들어 슬쩍 쫓아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인기척에 힘겹게 고개를 든 아롱이와 주모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롱이 특유의 그 묘한 도화살이 주모의 마음 한가운데로 훅 하고 파고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처연하고 맑은 두 눈동자. 아파서 떨면서도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듯 가만히 주모를 올려다보는 그 요염하면서도 가련한 눈빛에 주모는 그만 들고 있던 빗자루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가슴이 찌릿해지면서 도저히 이 가여운 녀석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 나루터에서 이름난 아롱이라는 녀석이구나. 가엾어라. 이리 와 보렴.
주모는 당장이라도 아롱이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데려가 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루터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무당의 흉흉한 경고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화살 뻗친 저 요물을 집안에 들이면 주인의 양기를 다 빨아먹고 가세가 기운다는 그 무시무시한 말이 귓가에 맴돌아 차마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주모는 꾀를 내었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국밥집 처마 밑 가장 깊숙한 곳에 튼튼한 나무 궤짝을 하나 놓고 그 안에 푹신한 볏짚과 자신이 덮던 낡은 무명 이불을 겹겹이 깔아주었습니다. 세상 어느 고향이 집 못지않게 아늑하고 따뜻한 잠자리였지요. 그러고는가 끓여낸 따끈한 국밥 국물에 고기 부치를 넉넉히 다져 넣고 푹 삶은 생선 살까지 발라다 아롱이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아롱이는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는 따뜻한 무명 이불 위에 웅크리고 누워 참으로 오랜만에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모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아롱이는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털의 윤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상처도 말끔히 아물었지요. 방 안에는 못 들어가도 처마 밑 자기 집이 생긴 아롱이는 아침이면 국밥집 평상 위에 올라앉아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롱이가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앉은 뒤부터 안 그래도 장사가 꽤 되던 주모의 국밥집에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을 지나던 보찜 장수들도 약수를 들어 온 사대부집 마님들의 가마꾼들도 평상에 다소곳이 앉아 눈웃음을 치는 아롱이의 도화살에 홀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요 녀석 보러 왔다가 국밥 냄새를 맡으니 출출하구먼.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소 하며 자리에 주저앉는 손님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국밥집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로 북적였고 은전과 동전이 든 주모의 전대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두둑해졌습니다. 가세가 기울기는커녕 아롱이가 온 뒤로 재물이 쏟아져 들어온 셈이었지요. 주모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아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참말로 뭘 모르는구먼. 우리 아롱이는 가세를 기울게 하는 요물이 아니라 손님을 긁어 모으는 황금 복덩이, 금두꺼비가 따로 없네 그려. 그렇게 아롱이는 마음씨 좋은 주모 덕분에 길 위에서의 고단한 삶을 끝내고 국밥집의 마스코트가 되어 평화롭고 배부른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앞일도 고양이 앞일도 한치 앞을 모른다 하였던가요. 이 평온한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롱이의 묘생에 또 한 번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처마 밑에서 배불리 먹고 지내던 아롱이의 달콤한 행복은 그의 겨울 첫눈이 내리기 직전 무참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끼기 마련인가 봅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인심 좋던 주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쪽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려 오늘 내일하며 위독하다는 전갈이 온 것이지요. 교심이 지극했던 주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야 했기에 주모는 부랴부랴 눈물을 훔치며 광나루터에 짭짤했던 국밥집을 헐값에 급히 처분하고 짐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먼 길을 재촉하는 주모의 발걸음을 가장 무겁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처마 밑의 아롱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품에 안고 고향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노모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참담한 상황에 짐승까지 챙겨 천리 길을 떠날 여력이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주모는 짐 보따리를 챙겨 나서며 아롱이의 목을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롱아, 미안하다. 내 너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미가 숨을 거두실 판이라 도리가 없구나. 새로 오는 주인에게 내 밥그릇은 꼭 챙겨달라 신신당부를 해두었으니 부디 모진 겨울 잘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 주모는 새로 국밥집을 인수한 사내의 손에 자신의 전대에 있던 엽전 몇 잎을 쥐어주며 제발 저 가여운 짐승이 처마 밑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거듭 고개를 숙여 부탁하고는 황급히 나루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은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아는 법이지요. 새로 국밥집을 차지한 이는 광나루터에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허영감이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매서운 눈매를 가진 허영감은 엽전을 받을 때만 해도 굽신거리며 알겠노라 호언장담을 했지만 주모의 뒷모습이 나루터 어귀에서 사라지자마자 무섭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허영감은 동물이라면 끔찍하게 싫어하는 위인이었습니다. 밥을 지어 팔기도 아까운 마당에 짐승 입에 들어가는 밥알은 흙을 씹는 것보다 아깝게 여기는 사내였지요. 에잉 쯔쯔. 재수 없게 어디 신성한 식당에 짐승 털이 날리게 고양이 따위를 둬. 무당년이 말하길 도와 살긴 요물을 곁에 두면 가세가 기운다지 않았더냐. 내 피 같은 돈을 주고 산 국밥집에 저딴 요물은 당장 치워버려야지. 허영감은 주모가 떠나자마자 뒷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아롱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나무 괴짝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롱이가 야옹 소리를 내며 뛰쳐나오자 허영감은 미리 떠놓았던 차가운 냉수 한 바가지를 아롱이의 몸에 사정없이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얼쩡거리면 당장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다. 매서운 호통과 함께 허영감은 주모가 겹겹이 깔아주었던 푹신한 볏짚과 따뜻한 무명, 이불마저 아궁이, 불길 속으로 몽땅 집어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주모가 준 엽전은 자기 주머니에 쏙 챙겨 넣고서 말이지요. 영문도 모른 채 찬물을 뒤집어 쓰고 쫓겨난 아롱이는 혼비백산하여 나루터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광나루터의 좋은 자리들은 젊고 힘센 길고양이들이 모두 차지한 뒤였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강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처마 밑 따뜻한 보금자리도 잃고 마음씨 좋던 주모도 떠나버린 늙은 아롱이 앞에는 그저 끝에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과 지독한 추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나루터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도화살을 뽐내던 황금빛 양이 아롱이. 이제는 이빨 빠지고 상처 입은 늙은 몸으로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겨울의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가장 가엾고 위태로운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주모와의 슬픈 이별과 악독한 새 주인의 등장으로 아롱이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강바람이 쌩쌩 불어닥치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광나루터의 빙판 위로 매서운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쳤지요. 찬물을 뒤집어 쓰고 쫓겨난 아롱이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온기 한 점 없는 버려진 나룻배 밑창에 웅크려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굶주린 들개떼에게 쫓기다 다리마저 크게 물려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 허영감이 운영하는 국밥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 도성에서도 손꼽히는 어마어마한 상단을 거느린 대행수 영감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폭설을 만나 발이 묶이는 바람에 급한 대로 허영감의 국밥집에 묵게 된 것입니다. 광나루터의 백길 상권을 독점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허영감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대행수 영감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허영감은 평소에 구두쇠 짓도 있고 온갖 아양을 떨며 대행수 영감을 상석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궁이의 장작을 팍팍 떼야 할 한겨울의 땔감이 아까워 불을 찔끔 떼다 보니 방바닥은 냉골이었고 내어온 국밥에도 고기 몇 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천하의 진수성찬만 먹고 호화롭게 지내던 깐깐한 대행수 영감의 심기가 조울 리만무했지요. 에잇, 명색이 한양길목의 객주라는 곳이 이리도 형편없단 말이냐. 방구들에는 찬 바람이 쌩쌩 돌고 국밥은 맹물이나 다름없으니 내 당장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갈 터이니 비키거라. 대행수 영감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허영감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대행수 어르신, 제발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지만 대행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 잡은 금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영감이 발을 동동 구르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기익 하고 국밥집 문이 조금 열리더니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웬 털뭉치 하나가 절뚝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의 아롱이었습니다. 밖의 추위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따뜻한 온기와 고기 냄새를 따라 죽으림을 다해 기어들어 온 것입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누런 털, 다리를 절며 덜덜 떠는 몰골이 참으로 처참했지요. 그 모습을 본 허영감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재수 없는 요물이 기어코 내 장사를 망치려고 환장을 했나. 당장 나가 죽지 못할까. 허영감은 눈이 뒤집혀 몽둥이를 집어들고 아롱이를 향해 매섭게 내리치려 했습니다. 야옹. 그때였습니다. 피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던 아롱이가 고개를 들어 우뚝 서 있는 대행수 영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력을 모두 쥐어짜 내어 특유의 맑고 요염한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롱이의 필살기, 그 무시무시한 도화살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롱이는 절뚝이는 다리로 대행수 영감의 따뜻한 비단 버선 코에 얼굴을 쓱 부비며 한없이 처연하고 가련한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어르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듯 했지요. 순간 불호령을 내리려던 대행수 영감의 움직임이 딱 멈추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그의 매서운 눈매가 아롱이의 깊고 투명한 도화살 눈빛과 마주친 것입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피도 눈물도 없이 상단을 이끌어온 꼬장꼬장한 노인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주체할 수 없는 연민과 사랑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든 것입니다. 멈추어라. 감히 어디서 말 못하는 가여운 짐승에게 몽둥이질이냐. 대행수 영감의 벼락 같은 호통에 허영감은 혼비백산하여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대행수는 허리를 굽혀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롱이를 자신의 값비싼 비단 두루마기 품속으로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따뜻한 품에 닿자 아롱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젖은 머리를 대행수의 가슴팍에 비비며 골골골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분 좋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와 애교의 대행수 영감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허허, 이 녀석 참으로 영물이로다. 내 평생 수많은 진귀한 것들을 보아왔으나 이리도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는 기특한 짐승은 처음 보는구나. 대행수 영감은 아롱이의 온몸을 녹여주느라 화가 났던 것도 새까맣게 잊고 자리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허 영감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명령했지요.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아궁이가 깨지도록 장작을 떼어 방을 절절 끓게 만들고 제일 좋은 고기를 푹 구워 이 녀석에게 바치거라. 내 이 녀석이 기운을 차릴 때까지 며칠 더 머물 터이니 당장 처신을 똑바로 해라. 쫓겨날 뻔했던 객주에서 졸지에 최고급 귀빈 대접을 받게 된 아롱이. 그리고 아롱이 덕분에 다 놓쳤던 대행수 영감을 다시 붙잡게 된 허 영감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신 속의 흉조가 아니라 천금 같은 귀인을 붙잡아준 기막힌 복덩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 얼어 죽을 위기 속에서 아롱이의 필살기 도화살이 깐깐한 대행수 영감을 홀리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얼음장 같던 허 영감의 국밥집 안방은 그야말로 아랫목이 쩔쩔 끓는 찜질방이 되었습니다. 대행수 영감은 자신의 무릎 위에 비단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아롱이를 뉘어 밤새도록 정성껏 쓰다듬었지요. 따뜻한 온기에 몸이 녹은 아롱이는 언제 다쳤냐는 듯 대행수의 손길에 맞춰 연신 골골골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그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가관인 것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대행수 영감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수라상에 올라온 귀한 소고기 산적을 잘게 찢어 아롱이 입에 직접 넣어주며 오냐오냐 내 새끼 많이 먹고 어서 기운을 차리렴 하고 껄껄 웃는 품이 영락없는 손주 바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그 광경을 문틈으로 훔쳐보던 허 영감은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롱이의 치명적인 매력에 단단히 홀려버린 대행수 영감은 눈보라가 멎은 뒤에도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롱이를 쓰다듬는 재미에 푹 빠져 무려 닷새나 국밥집에 더 머물렀지요.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대행수 영감은 기분이 아주 좋아진 채로 허 영감을 불러들였습니다. 내 이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 덕분에 객지에서 참으로 따뜻하게 잘 쉬다 가네. 자네가 이 짐승을 어찌나 애지중지 잘 거두었는지 참으로 인심이 넉넉한 객주로다. 내 앞으로 우리 상단의 광나루터 물류는 몽땅 자네에게 맡길 터이니 앞으로도 우리 아롱이 밥 굶기지 말고 잘 돌보아 주게나. 그 한마디에 허 영감은 그 자리에 엎드려 만세를 부를 뻔했습니다. 평생을 발버둥 쳐도 만져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큰돈이 자신이 발로 걷어차고 찬물을 끼얹었던 저 늙은 고양이 덕분에 넝쿨째 굴러들어온 것이니까요. 대행수 영감이 떠나고 난 뒤 허 영감은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며 통곡하듯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단단히 미쳤어. 눈이 삐어도 한참을 삐었지. 저 귀한 금두꺼비를 몰라보고 찬물을 끼얹다니 무당년의 헛소리가 사람 여럿 망칠 뻔했구나. 가세가 기우는 게 아니라 아주 천금을 끌어모으는 황금 복덩이가 아니더냐. 그날부로 천하의 구두쇠, 지독한 동물 혐오자였던 허 영감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과천선도 이런 개과천선이 없었지요. 허 영감은 당장 목수들을 불러 모아 국밥집 마당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명당인 한가운데에 아롱이 전용으로 작고 번듯한 기와집을 한 채 지어 올렸습니다. 바닥에는 대행수 영감 부럽지 않은 최고급 비단 방석을
두툼하게 깔아주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광나루터 어물전에 나가 가장 물 좋고 싱싱한 돔이나 조기를 사다가 뼈를 발라 바치는 것이 허영감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행여나 나루터의 다른 길고양이들이 아롱이 근처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허영감이 먼저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가 호위무사처럼 쫓아내 주었지요. 나루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지독한 짠돌이 허영감이 고양이 수발을 다 드내그려. 우리 아롱이 도화살이 사람 하나를 아주 쏙 빼놓고 홀려버렸구먼.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어느 날, 으리으리한 제 집 앞 비단 방석에 누운 아롱이는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배를 훌렁 뒤집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보찜장수들이 귀엽다며 쓰다듬어도 이제는 귀찮다는 듯 앞발로 쓱 밀어내고는 그저 늘어지게 하품만 쩍쩍 해댈 뿐이었지요. 허영감의 국밥집이 대행수 덕분에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돌자 옛날부터 아롱이를 가세를 기울게 할 요물이라 저주했던 엉터리 무당은 배가 아파 밤잠을 설쳤습니다. 신당의 손님은 뚝 끊기고 사람들은 이제 무당의 점괘보다 아롱이의 수염 떨림을 더 믿는 눈치였으니까요. 단단히 독을 품은 무당은 광나루터에서 제일 덩치 크고 험악한 왈패 2명을 대동하고 허영감의 국밥집 마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영감, 얼굴에 쓰인 사색을 보아하니 보름 안에 피를 토하고 명줄이 끊어지겠구먼. 저 도화살 낀 짐승이 영감의 혼을 빼먹기 위해 살을 찌우는 환수를 부린 것이란 말이오. 마당 한가운데서 냅다 꽹과리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 무당의 행패에 허영감은 기겁을 하며 뛰어나왔습니다. 무당은 한술 더 떠 마당 한가운데 시퍼런 날이 선 작두를 더 칸이 설치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무시무시한 칼날이었지요. 영감이 내 말을 못 믿는 모양인데 내 오늘 장군신의 신통력을 보여주겠소. 이 시퍼런 철퇴 칼날 위를 맨발로 걸어 장군신의 뜻을 전할 터이니 당장 저 고양이를 자루에 묶어 강물에 던져버리지 않으면 이 왈패들을 시켜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들겠소. 원래 귀가 얇은 허영감은 번쩍이는 작두 칼날과 험악한 왈패들을 보자 그만 오금이 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당은 기세등등하게 신발과 버선을 벗어 던지고 요란하게 방울을 흔들며 작두 위로 올라갈 준비를 했지요. 동네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꿀잠을 깨서 심기가 몹시 불편해진 아롱이가 디단 방석에서 기지개를 쭉 켜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무당이 방방 뛰고 있는 작두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왔지요. 저게 웬 시끄러운 고철 덩어리다냥? 호기심이 동한 아롱이는 무당이 칼날에 발을 올리기도 전에 날렵한 몸놀림으로 폴짝 뛰어올라 작두의 시퍼런 칼날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저 요물이 칼에 베어 죽으려고 구경하던 나루터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고 허영감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막힌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롱이는 피 한 방울 흘리기는커녕 그 날카롭다는 두 개의 작두 칼날 위를 마치 평평한 담벼락을 걷듯 우아하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롱이는 아예 칼날 한가운데 식빵을 굽듯 다소곳이 자리를 잡고 앉더니 연분 홍빛 젤리 같은 앞발을 들어 쓱쓱 세수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렇게 시퍼런 칼날 위에 짐승이 앉았는데 어찌 발바닥 하나 베이지 않는단 말인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허 영감이 벌떡 일어나 작두 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롱이가 앉아있는 칼날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았지요. 이 인연, 이 몹쓸 사기꾼 년아. 허 영감의 불호령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작두는 번쩍번쩍 빛만 났지. 무당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미리 대장간에서 나를 뭉툭하게 갈아버린 가짜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롱이의 말랑말랑한 발바닥으로도 베이지 않을 만큼 둥글둥글했던 것이지요. 아롱이의 고양이 특유의 호기심과 날렵함이 엉터리 무당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가짜 작두 사기극을 단박에 들통나게 해버린 것입니다. 나루터 사람들은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하하, 장군신이 내렸다더니 우리 아롱이 발바닥보다 못한 가짜 장군이었구먼. 저런 엉터리 작두라면 우리 집새 살배기 손주 녀석도 올라가서 춤을 추겠네 그려. 자신이 데려온 왈패들조차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장군신 핑계를 대며 허 영감의 재산을 뜯어내려던 무당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치맛자락을 뒤집어 쓴 채 한양 쪽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허 영감은 작두 위에서 에옹하고 하품을 하는 아롱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똑똑한 아롱아. 내가 내 돈도 지켜주고 저 사기꾼 요망한 년의 정체도 밝혀주었구나. 너는 고양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령님이다, 신령님. 사람들을 홀리던 도화살에 더해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한 아롱이의 기지가 돋보이는 참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한판승이었습니다. 한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풍파를 겪어야 했던 길냥이, 아롱이. 이제는 미신도 곤주림도 없는 따뜻한 마당에서 주인의 끔찍한 사랑을 독차지하며 남은 묘생을 팔자 늘어지게 보냈답니다. 영물은 영물을 알아보는 법, 쥐구멍에도 벼틀 날은 다 있는 법인가 봅니다.